안녕하세요. 형법총론 마지막 강의 진행합니다. 앞 시간에 집행유예에 대해서 공부하다 말았는데요. 이 부분 마무리 간단히 하고 하겠습니다. 자, 집행유예를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해요. 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근데 했어. 집행유예를. 또 하나, 검사도 집행유예 결격 사유 알아요. 근데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집행유예 했습니다. 또 하나,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해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면 이미 내린 집행유예 판결은 유효하다. 그런 판례가 있죠. 즉, 그 판결 확정 전에 결격 사유가 발각된 경우, 또 결격 사유를 알아. 검사가 아는 경우, 결격 사유가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존재했어. 그럼에도 판결했다면 집행유예는 소멸 안 되고 효력이 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집행유예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실효 취소됨 없이 유예 기간을 경고한 때는 형법 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기간이 경고함으로써 형의 효력을 잃은 후에는 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으면 끝난 거죠. 그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다. 유예 기간 경과 효과가 뭐한다? 발생한다. 이미 그 기간이 끝났다면 효과 발생한다. 인정해 줘야 된다. 가석방 많이 하죠. 가석방이라는 거는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을 석방해 주는 거예요. 자, 무기형을 받은 사람은 유기형으로. 자, 유기형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아니, 무기형은 무기, 사형은 가석방이 없습니다. 무기형은 무기형은 무기형에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사유가 됩니다. 유기형은 형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사유가 돼요. 교수님, 질문 있어요. 사형을 받았으면요. 사형은 가석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형에서 무기형으로 깎아지면 그때는 무기형으로 바뀐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사유가 돼요. 무기형으로 바뀐 날부터거든요. 그 사형 대기 기간은 무기형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가석방이란 자유형을 집행받고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수용자를 임시 석방하고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사회의 복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사법처분이 아니라 뭐로? 행정처분으로 봐야 된다. 징역과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는 무기는 20년, 유기는 방금 했죠? 3분의 1을 경과해야 된다. 이 형기는 선고된 형을 몇 년하고 선고하잖아요. 선고형. 자, 사명 등에 의해서 감형된 때는 감형된 형이 기준이 된다. 사형이 무기형으로 감형됐다면 감형된 시점으로 가죠. 그죠? 그러나 사형 집행 대기 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석방 요건 중 하나인 형의 집행 기간에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하지 않고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걸 말합니다.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형 집행의 시효란 거예요. 형 집행. 형의 시효란 형 집행의 시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어.
그러면 이미 형의 집행이 끝난 거다 보는 거예요. 일정 기간 평온 상태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고, 형의 집행은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을 끝내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공소시효는 공소장 검사가 법원에 소장을 놓잖아요. 공소장. 이 공소장에 집행을 했는데 범인이 안 잡혔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공소장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공소장 집행권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공소시효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소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인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일반 사면은 광범위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 사면입니다. 옛날에 그 음주운전자 그로 1년 동안 면허 못 따고 운전 못하니까 생활이 안 되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음주 면허 취소자들 일반 사면한 적이 있어요. 음주운전 취소와 면허 정지자에 대해서 풀어주는 것,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분들이 운전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생계에 급하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사람,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운전 때문에 일을 못해. 너무 어려우니까 일반 사면 해주신 거예요. 하지만 기록은 남죠. 처벌은 봐주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일반 사면. 일반 사면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하는 사면이다. 일반 사면을 받으면 형 선고 효력, 그 선고 집행에 대한 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면법 5조 1항 1호의 일반 사면은 형 언도의 효력이 상실된다. 즉 형법 65조 소정의 선고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뿐일 뿐,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 건 아니다. 형 선고가 있었다는 모든 사실 자체까지 소멸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 이해됐죠? 하면은 선고에 대한 집행하잖아요. 그 집행에 대한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고, 기록은 남는다. 기록은 남아요. 기록은 남고, 쉽게 표현하면 기록은 남고 집행은 없어진다. 특별사면은 특별한 사람, 일반은 일반적인 사람, 특별은 특별한 사람,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든지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행하는 사면이다. 특별 사면을 받으면 형 집행은 면제되죠. 그 특별한 경우에 선고 효력은 상실될 수 있죠. 거의 뭐 사면이라는 거는 집행을 면제하는 거죠. 집행을 면제하고 선고에 따른 여러 가지 효력도 이른다. 같은 얘기예요. 어떤 이 차이가 큰 차이는 없어요. 집행도 면제되고 선고에 따른 효력도 없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방금 전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주로 사면이란 거는 집행을 사하면 면제한다는 거거든요. 집행을 면제한다. 특별 사면도 마찬가지로 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에 따른 효력, 그러니까 어, 국회의원은 못 나간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 3년 안에 집행유예를 받고 3년 안에 국회의원 못 나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효력을 없애줄 수가 있다 이거죠. 하지만 기록은 남죠. 기록은 남는다. 자,
보안 처분이 뭐냐면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한다. 보안 처분이죠. 그래서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 때문에 행위자의 치료, 교육,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15년 동안 보호하면서 치료하는 치료 과목. 어떻게 보면 치료도 하고 보호도 하고 보안 처분이라는데 여기 보면 어, 대부분 치료겠죠. 치료, 교육, 재사회화, 사람을 만들어서 밖에 내보내기 위해서 15년 안 동안 보안 처분해요. 그래서 약간 치료 목적인데 보안 처분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치료 감호는 그냥 치료만 위해서 단지 치료 감호는 오래 못 가죠. 한 2년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치료 감호는. 그래서 치료 감호는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정말 치료 목적이잖아요. 이런 치료 목적인데 보안은 위험성이 커요. 재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보안 처분에서 15년 잡고 있고요. 치료 감호는 마약, 알코올 2년 동안 치료받아라 해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치료 감호는 심신장애자와 정신이상, 심신장애, 중독자를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 조치를 행하는 보안 처분이다. 치료 감호를 구성한 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 현재는 치료감호법에 있다. 치료감호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부과되며 치료감호에 대한 수용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총 15년을 더 갈 수가 없어요. 장기간. 마약,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수용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는 거의 2년 정도 잡고 있고 그래서 치료라는 개념이 보안 처분의 한 작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부분 정신 치료 과목을 가기 때문에 한 중심을 갖고 있다. 보안 처분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형법상 보호 관찰은 보호 관찰한다. 잠깐만 이거 볼까요? 보안 처분하고 또 다릅니다. 보안 안전하게 위험성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 거지 대부분 이제 보호하는 이유가 있어야죠. 여기 말한 대로 정신장애, 마약, 중독자, 재범, 보안 처분은 상당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치료 감호도 어느 정도 포함이 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관찰 있어요. 보호관찰은 청소년들을 주로 하거든요. 보호관찰. 보호해서 집에 내보내고요. 관찰하는 거예요. 보호관찰. 주로 집행유예와 함께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는 아예 안 하고 집행유예 가석방인데 뭐다 포함되죠. 포함되지만 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은 쌍둥이처럼 같이 다니죠. 쌍둥이처럼. 그리고 집행유예가 부과될 때는 반드시 또 쌍둥이처럼 뭐가 된다?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따라갑니다.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상 특정 범죄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풀어주는 거잖아요. 풀어주되 팔찌를 부착하고 관찰하겠죠. 그래서 보호관찰명한 때에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이 성폭력범들 전자장치 부착해서 보호 관찰, 보호 관찰, 보호 관찰입니다. 근데 군인은 집으로 풀어줄 수 없잖아요. 집으로. 그죠? 현역 군인은 집으로 보낼 수 없잖아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하는 선고한 경우 보호관찰 등의 법률 56조가 군대법, 즉 병역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팔찌차고 누가 볼 수 없잖아요. 이 팔찌란 거는 사회에서 범죄를 못하게 관찰하는 건데 군인들 가서 막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됩니다. 보호관찰 부과를 전제로 한 위치지역 변경 시 부착 명령 시 명할 수 없다. 군대는 안 된다. 군대는 전자장치 부착할 수 없다. 군대의 특수성 때문이다 보시면 됩니다. 15주 모든 수업 마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십시오. 감사합니다.